자, 그러면 빠르게 우리 개념 노트 예전에 정리하긴 했지만 그냥 다시 새 걸로 정리하라고 새로 뽑았어요. 한번 복습 좀 합시다. 평면좌표. 뭐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빠르게 요약해서 정리할 거니까 처음 하시는 친구들은 책 자세히 좀 읽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우리 오늘 배울 거 두 점 사이의 거리 쉬운 거만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있어? 뭐부터 시작해야 돼? 공식을 쓸 거야. 어디에서의 공식을 먼저 써야 돼? 말해봐. 수직선, 그치? 수직선은 1차원. 자, 1차원에서의 거리 공식 기억납니까? 자, 수직선도 좌표라는 게 있어요. 그쵸? 모든 좌표는 소괄호 안에 순서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치? 좌표 평면은 어떻게? x, y로 표현을 했으면 수직선에서 x만 쓰는 거야. 괄호 안에. 그치? 그래서 만약 점 A의 좌표가 x1이고 점 B의 좌표가 x2라면 우리는 A, B 사이의 거리 얼마지 얘들아? 절대값 x1 빼기 x2였죠. 기억이 좀 납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요거의 확장으로 우리는 이제 2차원으로 갑니다. 2차원은 평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면 점 A가 있을 거고 점 B가 있겠죠. 자, A의 좌표는 x1, y1 B의 좌표는 x2, y2 그래서 요 사이 거리 구해라. 하늘이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기억이 안 나? 승은아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왜? 원리만 얘기해줘요. 공식 말고. 삼각형 어딨어? 그려. 그치? 삼각형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제가 뭐가 된다? 빗변이 되니까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였어요. 기억나죠? 자, 우리 요 가로의 길이가 얘들아 결국에는 2차원이라는 건 수직선이 두 개인 거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맞죠? 이 노란색의 길이는 이 길이와 동일해요. 수직선. 괜찮을까? 요 길이는 뭐야? 두 개 빼서 절대값이라고. 위에다 쓸게요. 요 길이가 절대값 x1 빼기 x2라고. 됐지? 수직선 위에서의 길이랑 같은 거야. 위에 거랑. 요 공식인 거지. 쉽게 말해서. 자, 마찬가지로 누구도 세로의 길이도 어떻다? 요 길이와 동일하다. 수직선 위의 길이, 그치? 그래서 두 개 빼서 절대값. 이런 식이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B라는 놈은 피타고라스 정리 양변에 루트 씌운 거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 루트 씌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루트 노란색 제곱 핑크색 제곱. 서영아,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만들어졌던 거였어. 기억 좀 납니까 이제? 됐죠? 자, 3차원도 있죠. 3차원은 언제? 3차원은 기하라는 과목에서 들어가서 배울 거야. 여기에 z 빼기 z1의 제곱, z1 빼기 z2의 제곱이 추가가 될 거야. 오케이? 자, 사실 요 공식 있지 얘들아. 얘는 루트 x1 빼기 x2의 제곱이랑 같은 식이잖아. 중3 때 배우는 거. 차원이 하나 늘어갈수록 뒤에 더해지는 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은 3개가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실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뭐 공식 가지고 일단 얘기할 건 요거밖에 없어. 오늘 할 내용은. 그럼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같이 좀 볼 건데 얘들아.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좀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봤었나.
기억이 떠오르면 베스트. 수업 들어오기 전에 뭐 예습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혹시 아는 거 있을까? 내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움으로써 풀 수 있는 문제들 뭐 있을까? 여기 지금 완전 처음 하는 사람. 완전 처음이야? 둘은 그럼 깍두기. 여긴 질문 안 할게. 알겠지? 자, 빨리 얘기해봐. 뭐 있어?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없어. 뭐 있을까? 뭐 있을까? 가장 만만한 삼각형 모양 결정. 얘들아, 우리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누가 한다고 했어? 변이 하는 거라고 했어? 각이 하는 거라고 했어? 변이 하는 거야. 알겠죠? 이 규칙은 고2 때도 계속 유지가 돼요. 알겠지? 변의 길이를 이용하면 직각인지 예각인지 둔각인지 이런 거 다 체크할 수 있다고. 이등변도 마찬가지, 정삼각형도 마찬가지. 각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안 배웠잖아. 각을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럼 나중에 좀 넘어가서 배운단 말이야.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서. 우리는 길이를 구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변을 이용해서 모양 결정을 할 거야. 됐어? 만약에 세 변을 구해봤더니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 그럼 정삼각형이 있겠지. 셋 중에 두 개가 같으면 뭐가? 이등변일 거고. 만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면 직각삼각형일 거고.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는데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 피타고라스를 했더니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이게 같으면 뭐야? 직각인데 얘가 크면 뭐냐? 둔각이고 얘가 작으면 뭐고? 예각이잖아. 이런 거를 다 변의 길이로 판단을 했단 말이야, 우리.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자꾸 나가네. 큰일 났네. 자, 변의 길이, 꼭지점을 준 다음 변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방금 말했듯이 제곱을 이용해서 풀 거야. 뭐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비슷한 원리로 삼각형에 뭘 구하는 문제가 있을까? 외심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외심의 정의가 뭐였지? 외심? 정의. 외심은 definition. 영어로 말해줘야 돼? 외심의 정의가 뭐야, 다현아? 외심. 줄임말이야, 줄임말. 넘어가? 알았어, 넘어가. 서영아? 외심? 그치, 외접원의 중심이야. 그게 정의야, 정의. 그치? 삼각형이 있으면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 그놈의 성질은 뭔데? 항상 원이 나오면 뭐 생각해? 반지름 생각해야지. 맞아?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외심을 어떻게 구하면 돼? 각, 꼭지점 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진 점. 그럼 저 거리 공식 써가지고 찾는 거라고. 외심.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오케이? 근데 얘를 다음 버전으로 어떻게 구할 수도 있지? 외심을 그럴 수 있어. 너무 배운 지 오래됐지, 얘들아? 이게 외심이잖아. 내가 방금 주황색으로 말한 건 어떤 거야? 요 길이 같다를 지금 설명한 거지, 반지름으로. 맞죠? 근데 또 이 외심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었지? 지금 너희 눈에는 어떤 삼각형 3개가 보여야 돼?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6글자. 수직이등분선. 자, 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도 찾을 수 있어. 요건 언제 배워? 다음 단원 직선의 방정식이었어. 그때 한 번 더 등장할 거야. 외심이라는 놈. 됐어요?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 항상. 어떤, 이제, 평면좌표만 구하는 문제는 많아야 2문제, 1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시험에.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방학 때는 안 했어.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취. 자취가 뭐야? 자취가 뭐야, 자취? 흔적, 맞아, 흔적. 발자취라고 했었어, 그치? 어떤 점이 어떤 조건을 유지하면서 막 평면 위를 움직이고 있어. 그럼 그 점이 지나간 데를 선으로 연결해 보는 거야. 그럼 무슨 도형이 만들어지겠지, 선으로. 이해 갔어? 그걸 식으로 세우는 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됐나요? 야, 그러면 우리 거리 공식을 배웠지. 이 거리 공식을 이용한 자취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왜? 어떤 조건이 붙지? 원이라는 놈은? 성질이. 뭐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놈들의 모임이야. 원의 중심.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연결한 거지, 그치? 그럼 그 말은 컴퍼스 생각하면 돼. 얘를 딱 고정해. 나 길이 3. 길이 3 유지하면서 얘를 돌렸어. 그럼 원 만들어지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졌었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원의 방정식이 사용되지. 또 이제 하나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내분점 들어가기 전까지. 기억이 나는 게 없나? 기억나는 게 없을까? 마지막! 중선정리. 중선정리, 파푸스. 여기도 기억이 안 나요. 얘들아, 중선 언제 처음 들어봤어, 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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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 어딨어? 중학교 몇 학년? 2학년. 외심, 내심 말고 무슨 심?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그건 니넨 정의를 배우지 않아. 넓이를 나누는 거라기 때문에 정의로 가면 어려워진단 말이야. 대신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다를 배웠어? 중선들의 교점이라는 걸 배웠어. 중선이 뭔데?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 뭐를 연결? 중점을 연결한 선. 줄여서 중선. 기억나죠? 그래서 중선 정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셔야 되고, 우리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중점을. 됐을까? 그랬을 때 우리 AM이라는 게 중선이 되는 거고, 어떤 공식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날 거야? 저 공식으로 다 유도가 가능한 정리예요.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2배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과 같다. 수업 시간에 오늘 증명해 드릴 겁니다. 이런 중선 정리라는 것까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거기 잘 적어 놓으시고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개념 노트에 얘들아 한 줄만 더 추가로 적고 나서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너희한테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주로 최소값이 나올 건데, 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는 뭐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해라.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뭐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뭐 PC제곱도 뭐 요런 놈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유형이 있어. 위아래 차이점이 뭐죠? 위아래 차이점은? 위에 건 뭐가 없고 아래 건 뭐가 있어? 제곱. 그 제곱의 유무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지. 어떤 역할? 루트를 유지하냐 없애냐야. 다시, 얘는 루트가 없어질 거야. 얘는 루트가 남을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루트가 남아. 얘는 루트가 사라지면서 몇 차씩 되냐면 실제로
2차식이 보통 될 거야. 그냥 루트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 의식의 흐름을 기억해. 그래야 오래 기억해. 알겠죠? 루트가 남으면 뭐를 못해? 계산을 못해. 근데 루트 안에 문자 있고 또 다른 루트에도 문자가 있으면 그거 두 개 어떻게 합칠 건데? 못 합치잖아. 마음대로 제곱하면 안 돼. 그놈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러면 어떻게 풀어? 그림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프 그려서 푸시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시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오히려 아래 건 어때요? 루트가 사라지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 계산이 가능해. 이건 계산으로 푸시는 거야. 거의 대부분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형태로 나올 거고, 또는 아직 안 배웠지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거기다 같이 개념 노트에 적어 둡시다. 그리고 문제를 풀게요. 네,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에 1번. 워낙 쉬운 거라. 자, 수직선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죠? AC 2배 BC. 얘들아, AC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수직선 2개 빼서 절대값.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3는 2배에 BC 빼면 절대값 x 빼기 3. 빼는 건 니네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얘 어떻게 풀 거야? 여기서 이제 갈릴 거야. 풀이 방법이. 어떻게 풀 거야? 현성이 어떻게 풀 것 같아? 여기서 x값 구하려면 절대값을 어떻게 벗기는데? 그치?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이제. 알겠지? 얘들아, 잘 생각하세요. 만약에 너희한테 절대값 x가 3이라고 하면 이거 제곱하진 않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얼만데? x는 3 또는 마3 아닌가? 맞죠?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풀어? 한쪽의 절대값을 푸시면 반대편은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부호를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x값이 뭐뭐 나와? 9 또는 얘랑 얘랑 갖다 하시면 1.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돼요. 굳이 제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양쪽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됐지? 오케이. 자, 2번 문제. 좀 좁으니까 1-2번이야. 미안해. 1-2번의 경우에는 그냥 거리 공식 쓰라는 거겠죠. 그쵸? 근데 야, 어차피 내가 거리 공식 쓰면 루트 있고 우변에도 루트 있지 않냐? 루트 없앨 방법은 양변 제곱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제곱 때려버리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루트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도 루트 벗겨주시면 되겠죠? 됐나? 그래서 a제곱은 9가 나와서 a는 얼마 또는 얼마? 3 또는 마3. 양수 구해달래. 이렇게 답이 금방 나오실 거야. 그래서 여긴 진짜 쉽거든, 얘들아. 그래서 2번 문제랑 3-1번까지만 먼저 해보세요. 2번과 3-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 쓰라는 얘기지, 그치? AC 뭡니까? AC 루트 A에서 C 뺀 거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A-3의 제곱에 1제곱. 맞죠? 그런 다음에 는 루트 B랑 C니까 A-5제곱 플러스 빼면 3제곱. 마3제곱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양수로 무조건 쓰는 거야. 뺐을 땐. 알겠죠? 편한 대로. 야, 근데 어차피 니네 이거 풀 거면 양변 제곱할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얘를 생략하시라고. 무조건 그냥 바로 넘어가. 제곱으로. 제곱이면 뭔데? 그냥 루트가 없는 것 뿐이야. 그래서 A-3의 제곱 더하기 1은 A-5의 제곱 더하기 9랑 같다. 가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니네 이거 정리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서 A는 얼마로 풀 거거든? 맞지? 됐어? 근데 뭐 그렇게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야, 지금 양변에 왼쪽에도 a제곱 하나고 오른쪽에도 a제곱 하나지. 그럼 어차피 넘기면 a제곱 사라지지. 그럼 니네 이 식은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a에 관해서? 1차지. 만족하는 a값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굳이 다 전개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원래 푸시던 대로 푸시면 돼요. 자, 합차 공식이 만들어져. 그럼 사실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해. 한 번 더해. 2개 더하면 2a 빼기 8 곱하기 한 번은 뺍시다. 얼마? 2, 8 됐을까? 아, 얘가 4여야겠네. a는 6 나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문자가 많아져서 복잡한 문제에선 이렇게 합차 공식 쓰면 조금 편리하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저 내용에서 얘들아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야, A랑 C랑 B랑 C가 같으면 결과적으로 무슨 삼각형이 떠오르냐?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고정되어 있거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C라는 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만 이 두 개의 길이가 같다지. 그럼 C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은 뭐라고? A, 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다로 풀 수도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A, B의 수직 이등분선. 지금 나는 너희한테 뭘 하고 있냐면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수직 이등분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항상. 알겠지? 직방 들어가서 다음 단원 들어가서 여기 계속 여러 번 나올 거야. 그래서 미리 세뇌를 시키는 거야. 알겠죠?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뭐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안 할 거니까 지금. 자, 그럼 이제 3-1번으로 넘어와서 요게 아까 개념 노트의 마지막에 썼던 내용입니다, 얘들아. 자, 지금 너희 눈에 얘는 뭐라고 읽혀야 될까?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으로 읽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 밑줄 친 거는 5a의 길입니다. 같은 원리로 얘는 A에서 2 뺀 거 제곱, B에서 1 뺀 거 제곱의 합이니까 당연히도 A, B겠죠? 됐어? 야, 그럼 요거에 뭐 구해달라고 했지? 최소 구해달라고 한 거 맞지? 됐나요? 야, 두 점은 움직이지 않아. 뭐랑 뭐는 그대로 있어, 지금? 5랑 B는 0,0, 2,1로 고정되어 있어, 그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점 A야. A의 위치에 따라서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뭐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어. 맞지? 혹시 결론 기억나는 사람 있니 이거? A가 어디에 있어야 최소값이 나오는지? 다시. 한 직선 위. 조금 아쉬워. 맞아. 근데 거의 다 왔어. 90% 정답이야. 선분 위에 있어야 돼요. O, B를 연결하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줄게. 잘 생각해봐봐. O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 만약에 A라는 점이 한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괜찮을까? 그럼 잘 봐.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5A 더하기 AB죠. 그치? 5A 더하기 AB라는 거는 요 두 개의 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A 더하기 AB는 어때? 뭐보단? 5B보단 커야 돼. 생뚱맞게 5B. 뭐야? 삼각형 성립 조건이잖아. 흰색 두 변의 합은 초록색보다는 항상 커야 돼. 저런 그림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치? 맞아? 그럼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최소가 되는 순간은 요게 같을 때가 최소가 돼. 이건 언제 같을 수 있는데 점 A가 OB 사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 선분 OB 위에 있을 때. 그러면 5A 더하기 AB 하면은 OB 나오겠지.
이해갈까? 그래서 요 상황이 언제라고? 점 A가 3분 5B 위에 있을 때. 위에 존재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렇게 루트가 있어. 최소값 구하래. 근데 계산은 못하지. 그러면 무조건 그림으로 그려서 니네가 이해를 해야 돼. 떠올리셔야 돼. 이 그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끝? 뭐야? 요놈의 최소값은 그냥 뭐랑 똑같은 거라고 그냥 OB의 길이랑 같다. 스몰 a, 스몰 b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OB 값만 구하면 돼. OB는 얼만데? 루트 빼서 제곱 4 빼서 제곱 1 더해서 루트 5가 답이지. 3-2번까지 같은 원리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고요. 3-2번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네, 2번은 어때요, 답이? 너무 우빙 나왔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안 나왔어? 제혁이 나왔어? 유씨, 이렇게 점을 안 줬다고 못 풀면 안 돼. 점이 없다고 1번처럼 친절하지 않다고 못 풀면 안 돼. 실제로 니네가 만날 문제는 2번이야. 알겠어? 세팅하시면 돼요. 점 A를 편의상 1,0이라고 할게요. 점 B를 0,1이라고 합시다. 그때 점 P를 A,B라고 할게요. 됐을까?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식이 뭐가 돼? 1,0이랑 한 거니까 처음 나온 거 밑줄 쳐놓으시고 PA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나온 놈은 PB입니다.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래. 얘는 항상 뭐 한다고? 나머지 둘을 연결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 결과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저 부등식을. 알겠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값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등호 성립할 때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거였고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답은 루트 2. 쉬었다가 다음 장부터 할게요. 숙제는 지금 뽑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센 B를 드릴 거예요. 알겠죠? 센 B. 복습할 때는 센 정도는 풀어야지. 승이 좋지? 그래. 엄청 좋아하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4-1번. 자,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 뭘로 잡으란 얘기겠니? 현성아, X축 위의 점 P를 몇 콤마 몇으로 잡아야 되겠어? X축 위에 X, 0 하면 조금 이제 혼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냥 편의상 A, 0이라고 한번 해보자. Y좌표가 0인 게 중요한 거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뭐 해달래?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거는 PA랑 PB가 같다라는 뜻이라고. 근데 양쪽에 루트가 있으면 어차피 풀기가 어려우니 그냥 우리는 제곱으로서 생각을 할 거라고. 제곱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루트만 안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안 쓰고 식을 적어주시면 A-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실 거고요. 그게 PB의 제곱 A-1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냥 식 빠르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A제곱이 사라지면서 결국엔 1차식이니까 뭐 아까 보여드렸던 합차 공식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잘 봐봐 얘들아. 전개를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 A제곱 사라지죠. 그럼 어차피 1차니까 왼쪽에만 A를 놔. 몇 A? 마이너스 6A. 근데 마이너스 2A가 있거든? 넘어가서 플러스 2A. 이해갈까? 그 다음 상수항 생각해. 9랑 4, 13, 17. 17 빼기 13. 얼마? 4가 되겠죠? 됐어요? 다 쓰면 너무 시간 아깝잖아. 자,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전피의 좌표 마일 콤마요. 야, 그러면 2번의 경우에는 제어가 점 Q를 몇 콤마 몇으로 잡아서 똑같이 풀면 되겠어?
어디 축 위의 점이야 요번에? 그렇죠. 0,a 또는 보통 0,b를 많이 쓰죠. 그래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굳이 내가 계산 안 하겠지? 자, 그러면 5번과 6번까지 한번 해결합시다. 5번, 6번. 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y는 x 위의 점이면 얘들아, 물론 우리가 a, b라고 모르니까 잡겠죠? 맞지? 근데 위의 점이면 그 직선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 고로 문자의 개수는 적을수록 우리가 문제 푸는데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a, a라고 점피를 잡으셨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런 다음에 PA와 PB가 같다라고 했지만 PA 제곱과 PB 제곱이 같다로 풀 거이면서 그러면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은 A-4의 제곱, A-3의 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야. 됐어? 이런 거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아까 얘기해 준 거야. 잘 생각해. A 제곱 2차 항만 봐. 2차 항만. 제곱 제곱는 제곱 제곱. 어때? 사라져. 쓰나 마나야. 쓸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알겠지? 그럼 1차 항만 쓰자. 어떻게 몇 A? 4 마이너스 2. 그럼 2A겠지. 플러스 상수항 4, 1, 5겠네요. 마8에 마6, 마14A가 될 거고 4제곱, 3제곱은 25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괜찮을까? 그래서 A 값 얼마 나오지 그러면? 16분의 20, 4분의 5가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5, 4분의 5가 되나요? 맞을까? 네. 그래서 뭐 구해달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6번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죠. 대입을 해. 2A 더하기 3B는 12야. 아, 근데 얘는 B는 하고 정리하기는 너무 안 이쁜 것 같아. 그치? 쟤처럼. 얘는 B 대신 A를 바로 쓰면 됐으니까 깔끔했죠. 그쵸? 하지만 요 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B 자리에 3분의 2A를 쓰고 싶진 않아.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냥 킵해 놓자. 저식 그대로.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PA, PB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 똑같이 PA 제곱, PB 제곱으로 갑시다. 그럼 주어진 식은 우리 P라는 놈이랑 A니까 A-4제곱, B제곱. PB제곱은 A제곱, B-2제곱. 그럼 너무나 고민할 필요 없이 A제곱, B제곱은 다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16과 마이너스 4B 더하기 4만 남고 이제는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 놈을 정리해서. 그럼 A, B 값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얼마 대입해주는 게 좋겠어? 2A는 12-3B를 대입해주면 되지 않을까? 왼쪽 식에다가 A 자리에. 됐어요? 마이너스 4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얼마? 마이너스 4배니까 12B. 마이너스 4배 하면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8. 아니지. 32.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마사비가 4. 됐어요? 16, B는 36. 됐죠? 4B는 9. 오케이. 자, 우리 몇 A 구하라고 했죠? 8A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8A는 또 4를 곱해주면 되겠다. 8A는 48 마이너스 12B. 3배를 뺐네요. 39, 27 빼서 22. 그러니까 분수를 쓰는 건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답을 구할 때도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잖아. 8A 더하기 4B 구해라. 그러면
정수꼴로 답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계산 복잡하게 괜히 가져가지 마시라고. 알겠지? 됐어? 야, 그럼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 결국엔 PA, PB가 길이가 같다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 거야. 6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림만 잘 그려놓으세요. 자, 점 A라는 거는 4,0이니까 한 요 정도에 있다고 할게요. 됐지? 그 다음에 점 B라는 놈은 어디 있어? 0,2니까 한 요 정도에 있을 거야. 맞죠? 그런 다음에 직선은 2x 더하기 3y 는 12. 한 요 정도로 생겼다고 칠게. 여기 위에 점 P를 구하라는 거야. 같은 거리 떨어진 거, 그치? 자, 잘 생각해. P는 2x 더하기 3y는 12를 만족해야 돼. 맞아? 근데 뭐도 만족한다고? PA는 PB도 만족해야 돼. 맞지? 우리 이 조건은 P가 어디 위에 있다는 말이라고? A, 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이등변 삼각형. 그럼 끝났네. 점 P는 이 직선 위에도 있어야 하며 요 선 위에도 있어야 하므로 교점이네. A, B의 수직 이등분 선은 이렇게 생겼지. 맞냐? 그럼 이 수직 이등분 선 위에도 점 P가 있어야 되고 흰색 직선 위에도 점 P가 있어야 되므로 P의 위치는 무조건 여기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찾는 거야. 직방을 배우고 나서. 이게 훨씬 편해요. 니네가 받아들이는데. 계산하기 싫잖아. 나중 가면. 알겠어? 직방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변형해서 풀 거니까 저 그림을, 저 줄 글이랑 그림을 잘 좀 적어 놓읍시다.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개념 노트의 마지막에 썼던 루트가 사라졌을 때는 계산해서 풀라고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나와 있는 7번. 자, 우리 도형의 이동을 한번 배웠던 친구들은 비슷하게 생긴 그림을 봤던 것 같아. 그치, 승은아? 아니야? 봤지? 그래, 본 걸로 하자. 자, 점 A 2,3이고요. 점 B는 4,1이고요. 현재 X축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한 것 같아. 근데 잘 봐. 우리가 요번 단원 맨 마지막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는 너희한테 뭘 구하라고 주냐면 PA 더하기 PB의 최소값. 요거 구하라고 주거든. 그 단원에서. 뭐가 없어 여기에는? 제곱이? 없네. 제곱이 없으면 뭐가 살아있는 거야? 루트가 아직 살아있네? 그럼 뭘로 풀라고 했지? 그림으로 푸는 거라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이 내용을 구하라고 할 때는 얘를 대칭 이동시켰어요. 4,마일. 됐나요? 그러면 이 길이가 같아져. 그래서 언제가 최소? 요게 일직선이 되는 순간이 최소였어. 그래서 요거는 A, B'다 라고 풀었었어. 지금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도형의 이동 가서 다시 한번 할 거야. 요 유형은. 알겠지? 그림으로 푸는 거. 요거랑 혼동되면 안 되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거는 뭘 구하라고 얘들아? 저 제곱이 없는 게 아니라 제곱이 있어. 즉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를 A, 0으로 잡고 계산해서 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차이점. 얘는 제곱이 있다. PA 제곱 더하기 PB. 그럼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야. 쟤는 제곱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어쩔 수 없이 푼 거야. 알겠죠?
이렇게 제곱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식 써주시면 돼요. 각각 제곱했으니 루트 없이.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는 전개하기 전에 일단 문자 있는 놈들만 적어주시고 상수항 적어줄게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얘들아, 이거 언제 최소라고 했지? 기억나니? 혹시 기억날까? 자, 그러면 이제 정석대로 일단 먼저 풀자. 얘들아, 요거는 전개를 해봤자 A에 관한 몇 차식이지? 2차식이니까 그냥, 그럼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구나. 4, 8, 12, 16, 16, 40, 30. 됐을까요? 언제가 최소죠? A가 얼마일 때? 얼마? 승은이, 얼마? 그렇지. A가 3일 때 최소값 얼마 나오니, 그러면? 굳이 여기다 대입할 필요 없이 3이 나오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1, 1이지. 12겠죠. 이해갈까? 그래서 최소값 12 나오고요. 그때 점 P의 좌표는 3,0이다. 뭐 답에다가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 내가 여기 일부러 띄워놨어요. 쌤이 얘기해줬던 게 기억나는지 보려고. 자, 이렇게 최소값 나오면 얘들아 항상 첫 번째 뭐 보라고 했냐면 앞에 개수 보라고 했어. 괄호 앞에 개수. 지금 똑같지? 똑같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빠르게 시간 절약. 알겠어? 이 앞에 개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요놈 0 되려면 A 얼마 집어넣어? 요놈 0 되려면 A 얼마 집어넣어? 4. 그거에 무조건 평균일 때가 최소라고. 이건 이 식의 원리랑 동일한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는 괄호의 개수가 더 많아도 성립해요. 3개면 3개의 평균이야. 대신 개수가 다 동일할 때만. 개수가 다르면 직접 전개해서 푸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A가 3일 때 최소 그냥 바로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10이라는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전개 안 하셔도.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우리 8번과 9번까지 한 번에 풀어버릴게요. 8번, 9번 해결합시다. 자, 빠르게 한번 해결해 봅시다. 어렵지 않게 8번. 야, 우리 점 P의 좌표는 A, B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위의 점이니까 바로 대입해요. B 대신에 나는 이제 A, A 더하기 3이라고 쓸 거야. 됐죠? 그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 AP는 A-4. 자, 요 놈에서 2를 빼야 돼, 얘들아. 그럼 더하기 2로 바뀌니까 A 더하기 5의 제곱. 그 다음 마찬가지 BP도 A-1의 제곱. 요 놈에서 -5를 빼니까 A 더하기 8의 제곱입니다. 됐니? 그럼 너희 눈엔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개수가 모두 1로 똑같다. 괄호 앞에 개수가. 됐어요? 그럼 그냥 고민하지 말고 언제 최소라고? A가 4개의 평균인 거야. 알겠죠? 4로 나눠야 돼요. 각각 0 되는 값들.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일 때야? 이거 사라지니까 -2일 때가 최소네요. 됐어? 뭐 구해달라고 했어? 그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최소가 될 때이니까 A 자리에 마이 대입 4, 1. 답은 5다. 식이 요거보다 길어질 필요가 없어. 알겠죠? 야, 9번은 적어놔. 위에다가 4글자만 적어놓자. 무게중심. 무게중심일 때가 최소가 돼요. 항상 삼각형 내부 정원. 그래서 점 P를 A, B라고 합시다. 자,
8번 문제와 9번 문제는 얘들아 엄연히 달라. 쟤도 A, B라고 시작을 했는데 B라는 놈이 꼭 A 더하기 3이랑 같았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한 문자로 통일을 한 거고 얘는 A랑 B가 아무 관계가 없어. 어디 위의 점 이런 말 없잖아. 이해 갔어? 그러면 A 따로 B 따로야. 다시 좀 어려운 말로 8번에서의 A, B는 종속이야. 종속이라는 말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이야. A 값 변하면 B 값도 변하지. 하지만 이 9번에서 A, B는 현재 독립이야, 독립.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 A가 얼마를 가지면 B는 그냥 아무 관계없이 다른 값 가지면 돼. 이해가죠? 그럼 굳이 뭐 얘를 한 문자로 통일할 수도 없는 거야. 관계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점 5,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P는 A-3의 제곱 더하기 B제곱. BP는 A제곱 더하기 B-6의 제곱. 요거의 최소값 구하래. 겁먹지 마시고 A끼리만 보시면 돼. 얘들아, 지금 내가 밑줄 친 놈들의 개수는 모두 다 1로 동일해. 맞아. 그럼 언제가 최소라고? 평균. 뭐의 평균? 0 되는 값에 0, 3, 0. 자, 마찬가지로 B라는 놈도 밑줄 쳐서 보니까 개수가 다 1로 동일. 그럼 언제? 얘도 세 개의 평균일 때가 최소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A가 1일 때, B가 2일 때가 최소가 나온다. 그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1과 1을 위에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될까? A에다 1 넣었어. A만 먼저 쓰자. 4, 1. 그 다음 B 씁시다. B에다가 2 집어넣어서 4, 4, 2 집어넣으면 16. 됐니? 답은 30.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리고 이 구한 거 있죠?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요게 바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무게중심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무조건 돼요. 수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넘어갔어. 정리 잠깐 시간 줄게요. 좀 적어 놓으시고. 네. 자. 그 다음 넘어갔어. 4쪽. 삼각형 모양 결정 문제. 얘들아, 모양 결정은 무조건 누가 한다고 승은아 이제? 변, 그치. 변의 길이가 모양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변이 같은지, 뭐 두 개만 같은지, 다 다른지, 그리고 제곱한 게 어떤지, 제곱한 놈들의 관계성이 뭐가 되는지를 따질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곱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문제 한 번에 풀어버릴게, 얘들아. A, B를 구하지 말고 일단 처음부터 A, B 제곱을 구하세요. 어차피 제곱해서 비교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A, B의 제곱은 어떻게 돼, 얘들아? 빼서 제곱이니까 1, 3 빼면 2제곱, 4제곱. 빼는 순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어차피 제곱이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BC의 제곱 어떻게 되니, 얘들아? BC의 제곱 X끼리 빼면 2니까 2제곱, 6제곱. 마지막 CA 제곱도 그냥 빼서 제곱 얼마? 4제곱, 2제곱. 20, 40, 20. 됐죠? 그럼 1번의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써야겠어? 변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루트 씌워서 써주시면 돼요. BC는 루트 40, 2루트, 4루트 5라고 쓰셔도 되고. 그럼 얘는 2루트 5겠죠. CA는 다시 2루트 5겠지. 자, 2번 답 쓸 때가 중요해. 야, 그냥 길이가 같은 게 있으니까 뭐다? 이등변이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곱으로 우리가 식을 쓰는 거야. 더하면 가운데 놈이지. 그래서 빗변이 누구야? BC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냥 직각만 써도 와 감점을 당할 수 있다. 이해갈까? 근데 다른 말로 BC가 빗변인이라는 말 대신에 각 A가 90도인 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 둘 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괜찮아? 네, 11번은 너무 쉬워서요. 12번 풀게요. 해봅시다. 정삼각형. 네, 한번 체크해봅시다. 자, 우리 뭐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해 준 것 같아요. C를 몇 사분면점이었으면 좋겠대, 얘들아? 4사분면. 자, 4사분면 점은 1, 2, 3, 4 오른쪽 아래니까 어때요? A는 양수, B는 음수가 나오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겠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식만 쓰면 돼요. 우리 어떻게 되죠? 일단 AB 제곱 얼마니 얘들아? 빼서 제곱하면 4제곱, 2제곱, 20. 됐어? 그럼 BC 제곱 어떻게 돼? A 더하기 2의 제곱, B 더하기 1의 제곱. 됐을까? 마지막 CA 제곱 어때요? A-2의 제곱, B-1의 제곱.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다야. 됐어? 얘들아, 그럼 잘 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세 개가 같다라는 연달아 연결되어 있는 식 본 적 있지? 연립방정식. 이 중에 내가 두 개를 골라서 내가 편하게 풀 수 있는 걸로 골라야 되지. 맞아? 그럼 잘 보자. 이렇게는 몇 차식이니? 2차. 이렇게도 몇 차식이니? 2차. 이렇게는 몇 차식이지? 1차야. 제곱들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무조건 1차와 2차를 세트로 뽑을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래야 좀 편하게 풀리죠.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을 20이라는 식과 그 다음 두 번째 식이 이 두 개를 골랐어야 된다. 숫자 20이 편해서 20을 두 번 뽑으면 안 되고. 알겠어? 그럼 서로 같다 하면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져요. 그럼 몇 A? 4A, 2B, 상수항 5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상수항 5라서 보라색이 엄청나게 편한 식이 된다고. 이해가냐? 2A 더하기 B는 제로. B는 마이너스 2A. 됐습니까? 얘를 그냥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A 더하기 2의 제곱 전개합시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더하기 B자리에 요거 집어넣으셔야 돼.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20. 얘도 복잡해 보이지만 4A가 사라지면서 엄청나게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되십니다. 됐죠? A는 얼마? A제곱은 3. 뭐 구해달라고 했나요? 아, A, B네요. A는 루트 3. 양수여야 된다고 했어요. B는 마이너스 2 루트 4. 둘의 곱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지. 자, 하나의 그림만 또 추가로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계속 똑같은 내용이야, 아까 했던 내용.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점은 얘들아, 현재 어디랑 어디 위의 점이야? 2,1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아.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원점 대칭이야.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가 점 B, 마이, 마이. 됐을까? 그럼 나는 두 개 연결하고 나머지 하나를 연결했을 때 어디 위에 정삼각형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됐어? 그럼 잘 봐. 방금 말한 게 힌트야.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가 중점이 돼. 중점. 됐을까? 기울기 2분의 1이거든? 수직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역수의 부호반대라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돼요. 수직 이등분선을 그린 거야. 됐니? 왜?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의 한 종류잖아. 점 C의 위치는 무조건 이 초록색 선 위에 있어야 돼. 여기 아니면
이렇게 정삼각형. 됐어요? 또는 이쪽에 있었어야 돼. 이렇게도 정삼각형 가능하지. 됐니? 그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얘들아. 요거 얼마지 요 길이? 얼마야? 루트 5의 2배니까 이거 2루트 5 나온다 얘들아. 괜찮을까? 정삼각형 몇 대 몇 대 몇? 그러니까 1대 1대 1인데 반 자르면 2대 1대 루트 4. 이거 루트 15야. 얘가 루트 5라서. 괜찮을까? 그러면 C의 좌표를 기하적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 점은 A, 마이너스 2A니까. 원점과의 거리가 루트 15. 이런 아이디어도 갖다 쓸 수 있어. 하고 싶은 말은 하나야. 도형의 방정식은 절대 식으로만 푸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단원에 나오는 모든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로만 나오지 않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쓰는 게 나올 거야. 그리고 기하의 성질, 도형의 성질 갖다 쓰셔야 돼요. 무조건이야. 이게 어려운 거야. 중학교 도형 까먹으셨으면 옛날 풀었던 문제집 찾아서 공식들 좀 보세요. 삼각비라든지 원주각의 성질이라든지. 됐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증명만 하고 끝낼게요. 13번만 풀어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워낙 유명한 증명이라서. 작년에는 덕고에서는 수행평가로 나왔었어요. 1학년. 이등변이면 수직이등분선이다. 계속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이제부터 증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증명은 아이디어만 좀 기억을 해 줍시다. M이라는 놈이 매우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가 M이라고 생각하자. 0,0. 괜찮을까? 그럼 점 B와 점 C가 있는데 우리 C라는 점의 위치를 편의상 C,0이라고 할게. 그럼 반대편에 점 B가 있으니 B의 좌표 마 C,0이 될 거예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 그림에다 수직선 표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그리셔도 되고요. 자, 대신에 점 A는 Y축 위의 점이라고 가정되지 않아. 그치? 임의의 한 점이기 때문에 A, B로 쓰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보려고 해요. 1번화 시킨 거야, 지금. 괜찮을까? 그럼 AB제곱 써볼게, 얘들아. AB제곱. AB제곱 어떻게 돼? A랑 점 B 빼서 제곱이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에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 다음 AC 제곱이라는 놈은 요 두 개 빼서 제곱 더한 거니까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일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다음 AM제곱이 필요하다. AM의 제곱은 원점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0 빼봤자 의미 없으니 제곱이라고 바로 쓰셔도 돼. 됐죠? 그리고 마지막 BM제곱. 뭐 BM제곱이나 CM제곱은 동일합니다. 빼서 제곱하시면 그냥 C제곱입니다. 요 길이가 C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됐어? 그래놓고 내가 쳐다보니까 요걸 더해봤대. 더해봤더니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이 되는 거야. 2ac는 사라질 거니까. 그리고 아래 두 개를 더해봤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아래 거에 몇 배? 2배 하면 위에 거랑 같다라는 중선 정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냥 그 정리 증명한 거예요. 이렇게 증명합니다. 이게 이제 박스 문제로 너희 숙제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한번 아이디어 잘 확인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귀가합시다.